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제 유튜브 이제 홈페이지죠? 네, 홈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폰으로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PC로 지금 여러분께 강의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이냐 법인이냐를 보셨을 때 첫 번째는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 문제. 개인은 어떻다? 8단계 무지세율을 적용받는다. 어떤 세금을? 종합소득세. 어떤 세금을? 양도소득세. 그렇죠? 글세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세 효과. 바로 그런 거죠. 그러면 무조건 법인이 유리한 겁니까? 좀 단기로, 짧은 시간 안에 호텔을 내가 여러 개를 취득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에는 개인으로 취득하는 게 유리하느냐, 법인으로 취득하는 게 유리하느냐.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얼마 전에 말이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제 동영상 밑에 댓글을 하나 주셨는데요. 호텔 취득을 할 때 말이죠. 개인으로 취득하는 게 유리할까요? 또는 법인으로 취득하는 게 유리할까요? 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강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댓글을 주셔서 이번 강의 시간에는 이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강의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 강의를 듣기 전에 말이죠. 듣고 나신 후에도 관계는 없는데요.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 올린 강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강의도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유튜브 이제 홈페이지죠. 이제 홈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폰으로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PC로 지금 여러분께 강의해 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홈이 있고요. 동영상, 쇼츠, 재생 목록, 커뮤니티 이렇게 있는데 홈에서는 말이죠. 홈에서는 이 카테고리 내용 중에 호텔 황제 방송 출연, 수상 및 인터뷰 내용, 그 다음에 카테고리가 최신 업로드, 그 다음 카테고리는 인기 동영상, 그 다음에 보시면 쇼츠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 이렇게 보실 때 유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홈에서 각 카테고리를 보셨을 때 각각의 카테고리에는 12개의 동영상밖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홈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실 때는 여기 맨 위에 보시면 말이죠. 홈이 있고 동영상, 쇼츠, 재생 목록이 있는데 이 위에서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면 말이죠. 재생 목록에서도 각각의 카테고리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각각의 카테고리가. 재생 목록에서 이 카테고리는 말이죠. 12개 뿐만이 아니라 최근 순서대로 제가 과거에 한 6년 전부터 유튜브에 올려놓은 강의 내용이 순차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제공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쪽에 보시면은 부동산, 경제, 법률, 세무 쪽에 동영상이 52개를 제가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쇼츠는 한 400개가 넘네요. 그 다음에 호텔 황제 방송 출연, 수상 인터뷰 내용은 14개. 그 다음에 경남 호텔은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부산은 51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은 256개. 이렇게 전부 다 동영상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재생 목록으로 들어오셔서 각각의 카테고리를 보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부동산, 경제, 법률, 세무라는 카테고리를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밑으로 쭉 내리시면 취등록세가 있거든요. 취등록세가 세 강의로 제가 이루어져 있는데 세 번째 강의를 보시면은요. 개인, 법인의 절세 효과라는 카테고리로 컨텐츠로 제가 올려놓은 이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과도 이번 강의 시간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강의를 여러분께서 시청해 주시고 말이죠. 지금 제공하고 있는 취등록세 세 번째 강의도 같이 여러분께서 시청하시면은 조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네, 그러면 본 강의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냐, 네, 법인이냐라는 컨텐츠입니다. 자, 보시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여러분께서 각각의 환경이 다르고요. 위치가 다르고 개인의 다 사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개인이 유리하다.
또는 개인이 불리하다, 법인이 유리하다, 법인이 불리하다, 이렇게 객관적인 시선으로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를 한번 내사해 주시면 여러분 개개인에게 1:1 맞춤형으로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상담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저희 회사를 한번 내사해 주십사라고 제가 요청을 드리고요. 이번 강의 시간에는 객관적인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이냐 법인이냐라고 따졌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 네, 세금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개인으로 취득하든 법인으로 취득하든 운영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각각 운영을 하시고 여러분이 개개인이 각각 취득해서 처분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명의가 개인이냐 명의가 법인이냐 이제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차이가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기장 처리를 해야 됩니다. 기장 처리. 내가 순수익이 발생이 됐을 때 내가 그 법인 돈을 내 마음대로 지출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꼭 그 기장 처리를 하면서 지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개인은 어떻습니까? 개인은 일일이 그런 게 필요가 없죠. 네. 그렇지만은 또 개인은 어떻습니까? 개인은 본인이 본인 그 자산이기 때문에 수입이나 지출에 대해서 큰 턱이 없지만은 세금에 대해서는 법인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절세 효과가 좀 낮다. 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개인이냐 법인이냐를 보셨을 때 첫 번째는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 문제. 네, 세금 문제. 그래서 개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호텔을 취득한다. 그러면은 저번 강의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금이 쭉 따라오죠. 첫 번째는 무슨 세금이 따라오죠? 네, 등록세. 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보유 기간 동안. 네, 그 다음에 보유 기간 동안 네, 재산세. 그 다음에 보유 기간 동안 종합 부동산세. 그죠? 네. 종합 부동산세. 네. 부동산세. 종부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종합 소득세. 소득세.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이제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소득세. 이렇게 있는데, 자, 개인과 법인으로 우리가 나누어졌을 때 영향을 미치는 세금의 항목이 무엇이냐, 또는 미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이냐, 이렇게 좀 따져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취등록세는 세금에 각각의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미치지 거의 않습니다. 네, 미치지 않아요. 종합부동산세는 거의 좀 예외라고 봐야 되겠죠. 종합부동산세를 호텔을 취득했는데 종합부동산세 정도 낼 정도면은 뭐 어마어마한 호텔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리고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는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반드시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호텔을 취득한다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다. 그러면 첫 단추가 뭐죠? 저의 와이셔츠에 첫 단추가 있듯이 첫 단추는 종합 취등록세입니다. 취등록세. 첫 단추가 취등록세예요. 그래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각각의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개인으로 취득하느냐, 법인으로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갈라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취등록세부터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많이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호텔을 취득하기 전부터 개인이냐 법인이냐 이걸 좀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세금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항목만 제가 꼬집어서 말이죠. 핀셋으로 뽑아서 개인일 때, 법인일 때 또 이런 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세금이니까 개인이 아니고 첫 번째는 취등록세네요. 네, 취등록세. 네. 개인일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인으로 호텔을 취득할 때 네, 세율이 몇 프로죠? 세율이? 우리 다 배웠죠? 취등록세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네. 원칙은, 자, 매매 가격에, 네. 취등록세 4.6%가 바로 세금이죠? 네. 그렇죠?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호텔을 취득할 때 개인으로 취득해야 되느냐, 법인으로 취득해야 되느냐, 원칙은 여러분께서 저희 회사에 오셔서 각각의 1:1 맞춤형으로 상담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는 객관적인 현황에 대해서밖에 말씀드릴 수 없다. 왜? 여러분의 각각의 환경과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죠. 네. 그래서 개인으로 취등록세를 내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매 가격의 4.6%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외도 있다고 그랬죠? 예외. 예외에는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의 4.6%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호텔을 매매 계약할 때에는 거의 99%는 말이죠. 매매 가격에 4.6%를 적용을 해서 취등록세를 납부를 하시는데, 예외적으로 말이죠. 1%가 있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그래서 무조건 4.6%는 아니에요. 예외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보시면은 개인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과 시가 표준액 중 높은 금액의 4.6%가 바로 취등록세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가 표준액은 쉽게 이야기해서 공시지가라고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좀 빠르겠죠? 네. 그러면 실거래가 매매 가격이 높습니까? 매매 가격은 실거래가죠? 시가 표준액은 공시지가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이 금액 중 무엇이 더 높습니까? 실거래가가 높죠.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높은 게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99%가 있는데 단 1%도 예외라는 게 적용될 수 있다. 실제 사례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는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판서를 좀 크게 했네요. 법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 지우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법인이죠? 네, 법인. 자, 두 번째는 법인이에요. 두 번째. 자, 법인으로 호텔을 취득한다.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법인으로. 자, 법인은 어떻습니까? 법인은 원칙적으로 말이죠. 개인과 유사합니다. 원칙적으로 매매 가격의 4.6%. 4.6% 동일하죠? 네, 4.6% 동일합니다. 예외도 있겠죠? 네, 예외. 뭡니까? 네, 그렇죠. 시가 표준액의 4.6% 시가 표준액 방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 법인으로 호텔을 취득할 때, 개인으로 호텔을 취득할 때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 취등록세,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영향을 미치는데 법인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애외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 같은 경우 개인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개인이 몇 프로죠? 4.6%인데 말이죠. 그러면 애외에 어떤 경우를 법인으로 취득할 때 조심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네. 수도권 정비 계획법. 수도권이 어디죠? 네, 서울, 경기, 인천이죠. 수도권 내외에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대한 법을 또 적용을 받습니다. 여러분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면 이게 명시되어 있어요. 수도권은 그 용도 지역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하면서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세 가지. 첫 번째는 과밀, 억제권력. 과밀 억제권력. 두 번째는 성장, 관리, 권력.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자연 보존권력. 자연, 보존권력. 각각의 용어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취등록세 세 번째 강의 시간 카테고리를 강의를 좀 시청해 주셔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은 여기에서 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성장관리 권역이나 자연보존 권역은 말이죠. 자연보존 권역은 원칙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애외를 적용합니다.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럼 몇 프로죠? 4.6%죠. 4.6%. 원칙은 매매 가격의 4.6%, 애외는 시가 표준액의 4.6%. 그렇죠? 문제는 말이죠. 문제는 과밀 억제권역이에요. 과밀 억제권역. 과밀 억제권역은 뭐냐? 이 권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너무 인구 밀도가 높다 이겁니다. 밀도가 높아. 그래서 서울은 전 지역이 과밀 억제권역이에요. 그래서 서울에다가 대학교를 설립한다고 하면 허가가 납니까? 안 납니까? 대학교를 설립하게 되면은 인구 밀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학생들이 더 모이니까 허가를 안 내준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다 허가를 내주느냐? 수도권 내에서 성장관리 권역에다가 허가를 내준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경기도 안산 이런 쪽이 이제 성장관리 권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산에다가 대학교를 설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서울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일부는 과밀 억제 권역, 경기도 일부는 성장관리 권역, 경기도 또 일부는 자연보존 권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체가 저희는 호텔입니다. 호텔을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시고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어요. 과밀 억제권역은 자 원칙은 말이죠. 원칙은 매매 가격이나 또는 시가 표준액, 그렇죠? 시가 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죠. 높은 금액의 9.8%입니다. 9.8%. 4.6%의 거의 2배죠? 2배? 그렇죠? 취등록세가 2배예요, 2배.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개인과 법인의 이 갈림길은 뭐냐? 세금이다, 세금. 법인이 세금 쪽으로 평가할 때는 개인보다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법인으로 취득하니까 오히려 지금 3배가 2배나 더 나오고 있어요. 첫 단추부터 지금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장관리 권역이 아닌 과밀 억제 권역의 그 호텔의 소재지예요. 호텔의 소재지. 법인의 소재지가 아닙니다. 그 호텔이 호텔이 깔고 있는 그 땅과 그 건물이 성과밀 억제권역에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9.8%의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우리가 누굽니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네. 이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이 예외적인 경우를 우리가 부합을 하게 되면 취득록세가 몇 프로다? 네, 똑같이 4.6%만 적용받아도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되겠죠. 그래야 절세 효과가 좋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께서 법인으로 취득한다. 결정을 했어요. 법인으로. 그런데 호텔의 소재지가 과밀 억제권역이야.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그러면 바로 뭐를 고만해야 된다? 9.8% 안 돼. 4.6% 납부해야 돼. 신고 납부해야 돼. 그러면 이 요건에 부합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요건은 제가 공개적으로 좀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께서 좀 양해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냐 법인이라고 봤을 때 이 취득록세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했을 때 개인은 이렇고 법인은 이렇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금이죠. 세금이니까 취득록세를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뭐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종합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종합소득세. 자, 두 번째 종합 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지금 제가 이번 파트 때 강의 드리는 그 강의가 총 4강이 있거든요. 총 4강인데 첫 번째 강의가 부가가치세 이제 3강을 제가 강의를 하고요. 두 번째 강의가 종합소득세 첫 번째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강의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있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이제 요청하신 컨텐츠죠? 호텔 취득 시 개인이냐 또는 법인으로 취득해야 되냐 이 컨텐츠고요. 네 번째 강의가 호텔 취득 시점인데요. 호텔 취득 시점을 아주 예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하는 강의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어떤 순서대로 여러분께 업로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PD님께서 이거를 좀 편집을 해서 올려주시기 때문에 이 순서는 어떤 순서인지 모르겠으나 이 네 가지 강의를 지금 하거든요. 이번 파트 때. 그래서 지금 부가가치세나 부가가치세 세금도 중요한데요. 지금 종합소득세하고 개인과 법인의 이 강의가 약간의 내용이 이렇게 같이 들으시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좀 있을 때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겹치는 부분이. 그래서 이번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께서는 종합소득세 강의도 한번 같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강의 1강을 들으시는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는 본 강의도 집중해 주시면 연관성이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세를 개인으로 취득했을 때 한번 볼까요? 개인으로. 첫 번째는 개인으로 이렇게 취득을 했을 때. 참고로 보시면 종합소득세의 세율과 양도소득세 있죠? 양도 소득세의 세율이 같습니다. 세율이 똑같아요. 세율이 같습니다. 세율이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거예요. 이게 여기가 이제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이게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가 있으면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항목을 우리가 그 합산해서 우리가 과세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금융소득 중에 이제 이자소득이죠. 이자소득. 금융소득 중에 이제 배당소득 또는 이제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또는 퇴직 소득, 퇴직 소득, 퇴사할 때 퇴직 소득 또는 양도 소득, 이게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묶어서 이렇게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우리가 신고 납부합니다. 신고 납부. 그런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말이죠. 태생은 똑같아요. 종합소득세. 예를 들면 종합소득세가 여기가 이제 아버지 갑이야. 아버지 갑. 그러면 여기는 갑 다시 여기 아들이에요. 아들. 여기는 갑 투 다시. 여기는 딸이야. 딸. 그러면 제가 성이 장가거든요. 네. 갑이 장가야. 장가. 그러면 갑 다시도 장가고요. 네. 갑 투 다시 딸도 장가야. 내 아들도 장가고요. 내 딸도 장가입니다. 그렇죠? 같은 집안이야. 같은 집안인데 뭐가 다르다? 성별이 다른 거예요. 성별이 아들이고 성별이 이제 성별이 남자고 성별이 여자예요. 그 개념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우리가 이거를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따로 과세한다. 종합소득세를 낼 때에는 이 부분만 합산해서 신고 납부하고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잖아요. 이쪽 파트는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고 이쪽 파트는 일시적으로 퇴직할 때 발생하는 소득. 양도 차익이 발생할 때 양도소득세를 낼 때 내잖아요.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이걸 따로 분류해서 과세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태생은 똑같죠. 태생은 똑같기 때문에 세율이 똑같다는 겁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나 퇴직소득세는 똑같다는 거예요. 세율이. 이해가죠? 네. 그래서 이 세율이 똑같다는 거 하나 이해해 주시고 종합 호텔을 개인으로 취득을 했을 때 종합소득세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개인은 말이죠. 8단계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금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법인은 어떻습니까? 법인은 8단계 누진 세율은 뭡니까? 이게 종합소득세 개인이 이런 게 있죠? 종합소득세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가장 크게 어떻게 발생되죠?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하면 개인의 종합소득세가 나오죠. 그 8단계 누진세율이 뭐냐? 과표가 8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세금도 거기에 파생돼서 8가지 세율로 나눠져 있다 이겁니다. 잠시 표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법인은 어떻다? 법인은 그런 게 없어요. 법인은 과표에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호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텔로. 과표가 4단계인가요?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해요. 개인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호텔 같은 경우는 거의 어느 구간에 적용이 되느냐, 어느 세율의 구간에 적용이 되느냐 보면 22% 구간입니다. 22% 과표가. 그래서 법인은 세율이 호텔 같은 경우 22%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겁니다. 그쵸? 네. 그러면 여기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개인이에요. 개인. 자, 개인은 어떻다? 8단계 누진 세율을 적용받는다. 어떤 세금을? 종합소득세를. 어떤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그렇죠?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자, 그러면 과표가 1단계, 2, 3, 4, 5, 6, 7, 8단계로 나눠져 있죠? 거기에 파생되는 세율도 8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누진 공제액은 다음 파트 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세금에서 누진 공제액을 뺀 나머지를 이제 실제 납부할 세액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1,400만 원 이하,
1,4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에서 8,800만 원 이하, 8,800만 원에서 1억 5천, 1억 5천에서 3억, 3억 초과해서 5억, 5억 초과해서 10억, 10억 초과. 예, 그래서 현행법상 8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세요. 과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예, 세율도 높아져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4,400만 원 이하, 과세 표준입니다. 소득이 아닙니다. 과세 표준이에요. 예, 과세 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일 때는 6%인데, 최고 구간 8단계에는 10억을 초과할 때는 4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내가 어느 구간의 소득이 과세 표준에 속하냐에 따라서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초과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은 어떻습니까? 법인도 역시 4단계인가요? 이게 과세 표준이 나눠져 있긴 한데요. 호텔 같은 경우는 거의 과세 표준이 22%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드리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호텔에서 매출을 아주 적게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럼 개인이 낫겠죠. 왜? 6% 보시면은 자 6% 22% 이하 구간이니까 22%까지는 법인세죠. 그러면 15%까지만 여기가 법인보다 유리하죠. 그럼 과표가 얼마입니까? 최대 5천만 원이에요. 최대 5천만 원. 과표가 최대 5천만 원. 1년에. 그럼 한 달에 얼마 번다는 거예요? 한 400만 원 번다는 거죠. 순수익이 한 400만 원 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텔이나 모텔 취득해서 한 달에 400만 원 벌 바에는 호텔, 모텔 창업하시면 안 됩니다. 네, 차라리 그냥 호떡집 하셔야 돼요. 네, 핫도그집 하셔야 돼. 네, 400만 원 벌려고 뭐하러 호텔 사고 모텔 사냐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이상의 우리가 순수익을 누린다라고 봤을 때는 법인세는 22% 구간인데 어떻다? 개인 같은 경우는 24% 구간이기 때문에 법인이 유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해결책은 또 있죠. 해결책은 법인으로 취득하시자 하는 고객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나 법인 싫어. 개인이 좋아. 그러면 일단은 원칙은 불리한데 예외적인 방법이 또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종합소득세의 개인과 법인의 이런 차이점을 한번 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양도소득세죠. 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역시 똑같다고 그랬죠. 태생이 똑같죠? 네. 성별만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인이죠. 네, 개인. 개인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이내에 처분을 했는데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됐다. 세율 몇 프로? 네, 50%죠. 네. 1년 이상, 1년 초과, 1년 초과하고 보유 기간이 2년 이내, 2년 이내에는 40% 또는 누진 세율 중, 누진 세율 중. 여기에서 만약에 보유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보유했는데 과세 표준이 보니까 말이죠. 40%를 초과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42% 구간이야.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적용한다? 42%를 적용하겠다. 중 높은 세율을 이렇게 적용하겠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세법은 뭐다? 공법이다. 공법은 뭐다? 항상 우리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면 맞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누진세율을 적용할 때, 그죠? 2년 이상 이제 보유했습니다. 네. 2년을 초과해서 보유한 경우에는 이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을 받는 거죠. 개인 같은 경우. 법인 어떻습니까? 법인.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태생은 같다. 몇 프로? 네, 22%. 양도세도 역시 22%,
구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호텔에 모텔에 거의 뭐 99%는 22% 구간이다. 과표 중에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어떻다? 내가 차익을 많이 볼 것 같다. 22% 구간보다 넘어설 것 같아. 양도 차익을 8,800만 원 이상 볼 것 같다. 그러면 원칙이 어떻다? 원칙이 법인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법인은 22%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자, 두 번째는 이런 내용을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두 번째는 네. 절세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세 효과. 네. 바로 그런 거죠. 그러면 무조건 법인이 유리한 겁니까? 취등록세를 낼 때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호텔의 과밀 억제권역에 소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만 우리가 취득을 하면 4.6% 개인과 동일하죠. 그것만 유의하면 나머지는 다 법인이 유리하겠네요. 그러면 법인으로 무조건 취득해야 되겠네요. 그건 아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개개인의 성향입니다. 법인으로 취득하시는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는 개인으로 취득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세금으로 봤을 때 개인이 좀 불리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예외적으로 개인으로 취득할 때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개인. 개인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단독 취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를 단독 보유가 아니라 단독 취득. 네. 왜? 취득세부터 첫 단추로 이어지니까 단독 취득은 제가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권유드리지 않아요. 네.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네. 단독으로 호텔을 취득하게 되면 그렇게 한번 취득해버리면 취등록세나 뭐 법인이나 거의 동일하지만 향후에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낼 때 좀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 내가 높은 수익을 누렸을 때 불리하다는 거죠.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개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유로 이렇게 취득을 하셔라. 이렇게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공유로 취득을 해라. 그러면 공유로 취득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본인과 대표적으로 배우자죠. 네, 배우자. 배우자가 지분을 50대 50으로 이렇게 50% 이렇게 배우자 50% 이렇게 많이 공유를 하죠. 이런 식으로. 저희 고객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공유를 해서 많이 취득을 하셨습니다. 제가 권유드리는 바니까. 그런데 더 좋은 방법도 있어요. 더 좋은 방법. 자, 직계 좀비 속이 그나마 좀 믿으지 않습니까? 모르는 제3자하고 제가 호텔을 취득하는데 공유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먼 친인척. 언제 배신배반 떼낼지를 몰라. 나 뭐 믿음이 안 가. 그쵸? 요즘에 세상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직계 좀비속 정도는 우리가 공유를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워낙 세상이 험하니까. 그래서 본인과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전속보다 내 위에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는 비속을 우리가 조금 더 조금 공유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딸. 어떤 분은 자꾸 내가 아들을 먼저 쓰니까 좀 싫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딸도 먼저 씁니다. 딸이 첫 번째야. 그죠? 네. 그리고 아들. 이렇게 공유로 취득해도 좋아요. 공유로. 예를 들면, 뭐 본인 40%, 배우자 40%, 딸 10%, 아들 10%.
똑같이 줍니다. 어차피 상속 비율도 1.5 대 1 대 1이니까 10%, 10% 이렇게 줍니다. 또는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본인 30%, 배우자 30%, 그 다음에 딸 좀 더 줄까요? 네, 딸 좀 더 줍시다. 30%. 첫 딸이니까. 아들 10%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만 더. 자, 본인 20%. 우리 배우자가, 우리 마누라가 나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했어. 호텔을 내가 취득하는데 내가 좀 지분을 많이 주고 싶어. 그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배우자 50%. 그럼 30% 남죠? 네. 딸 15%. 아들 15%. 아들은 징그럽게 말도 안 듣는데, 그래도 15% 줬습니다. 딸을 20% 주고 아들을 10%만 줄까? 딸을 25% 주고 딸을 5%, 아들은 5%만 줄까 하다가 그래도 1대1의 비율로 줬습니다. 뭐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있어요. 자, 이 자녀분에게 지분을 줄 때는 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유의사항이 있어요. 유의사항이. 예를 들어서 딸이 이제 첫 톨이 갓 지났습니다. 지분 10%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줄 수는 있어요. 증여세 내면서 줄 수 있어요. 그죠? 네. 상식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거죠. 네. 딸이 지금 성인이 되어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 있고 지금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매달 5월 달에 종합소득세도 확정신고를 잘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증빙되고 있죠? 네. 소득이 증빙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호텔의 일부 지분을 살 수 있는 능력도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분을 조금 더 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호텔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네.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강남 4구에 있는 아파트를 제가 한 50억짜리 아파트를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지분을 공유해서 제가 취득을 하려고 해요. 자녀들이 미성년자입니다. 아니면 사회초년생이에요. 소득이 증빙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유로 취득을 합니다. 이거 과세관청에 적발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과세관청에서는 말이죠. 강남 4구의 아파트는 말이죠. 제일 첫 번째로 현미경으로 굳어보는 곳이 바로 그쪽에 관련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막 뉴스 같은 거 보면 나오죠. 변호사 다 적발돼가지고 추징당하고 다 나오죠. 변호사들도 다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호텔입니다. 호텔이기 때문에 거리가 조금 멀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공개적으로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개인으로 이 공유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우리 자녀들이 소득이 증빙이 안 돼. 그런데 절세 효과는 아주 좋죠. 증여 차원에서는 편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편법 증여, 불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편법은 합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법이 안 하는 거 강조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합법적으로 자녀분들에게 말이죠. 공유로 통해서 지분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말이죠.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방법도 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는 말씀드리지 못한다. 이 내용 여러분께서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를 내사하셔서 말이죠. 1대1로 상담을 하셔야만이 여러분 개개인의 환경에 맞춰서 제가 컨설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증여는 몇 년 동안 우리가 보는 거죠? 10년이죠. 10년. 네, 10년. 10년 동안 우리가 어떻다? 성년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미성년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인가요?
네. 그래서 10년 동안은 비과세입니다. 그 금액은. 그래서 10년 주기로 계속 증여를 해주시는 게 아주 똑똑한 부모님들이죠. 나중에 한꺼번에 증여를 할 때는 증여세도 많이 나오고요. 나중에 또 어떻다? 상속을 해주게 되면은 또 어마어마한 또 상속세를 우리가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주기별로 우리가 증여를 해주는 게 아주 미래를 봤을 때 절세 효과가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어떻다? 우리가 아기가 딱 태어나면은 보험을 넣어주죠. 보험을. 보험에 피보험자가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부모. 수익자가 누구죠? 내 자녀입니다. 보험료는 누가 납부합니까? 내가 납부하는 거죠. 부모가 납부합니다. 3천만 원인가요? 거기까지 비과세니까 미성년자일 때. 그러면 10년 동안 3천만 원에 대한 보험을 내가 넣어줘도 된다는 거예요. 보험금은 누가 타가죠? 내 자녀가 타가는 거예요. 네, 그거는 합법적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증여에 대한 설계를 굉장히 잘 해야 되는데 호텔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증여 설계를 통해서 제가 1:1 상담을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인으로 한번 볼까요? 법인. 자, 법인으로 보시면은 지금 절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네. 그러면은 이제 법인으로 호텔을 취득할 때는 어떻게 해야 절세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법인의 이제 경우죠. 네, 두 번째는 이제 법인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법인으로 호텔을 취득하는 경우 과점 주주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과점 주주가 되면. 과점이 뭐죠? 과점이 뭡니까? 50%입니까? 과점은 말이죠. 50%가 과점이 아니에요. 51%부터 과점이에요. 그래서 51%의 주식을 취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인이. 그래서 분산해서 공유해서 주식을 공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법인은 역시 법인도 주식을 공유해서 설립해라. 주식을 공유해서 설립을 해야 됩니다. 설립을. 그 신규 법인도 말이죠. 호텔로 취득할 때 참고로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큰 불리한 점이 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예전에는 좀 그런 게 있었는데요. 신규 법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출이 좀 안 나오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인이냐 법인이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 법인 같은 경우 대표이사 또는 개인 같은 경우 본인의 신용 등급이 좀 중요합니다. 신용 등급이. 그래서 이제 법인 같은 경우 과점 주주로 절대 취득하시면 안 되고 주식을 공유해서 취득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이런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께서 호텔을 취득할 때 호텔을 말이죠. 호텔을 취득함에 있어서 호텔을 여러 개,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고 좀 단기로 짧은 시간 안에 호텔을 내가 여러 개를 취득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에는 개인으로 취득하는 게 유리하느냐, 법인으로 취득하는 게 유리하느냐, 이렇게 조금 유불리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에는 말이죠. 개인으로 취득하는 거를 이런 경우는 제가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불리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단기에 여러 개의 호텔을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무조건 법인으로 취득해야 됩니다. 법인으로. 아주 포인트입니다. 법인으로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호텔이
A 호텔, B 호텔, C 호텔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을 설립할 때 말이죠. 각각이 뭡니까? A 따로, B 따로, C 따로 각각 법인을 각각 법인을 설립한 후 호텔을 취득해야 됩니다. 호텔을 이렇게 법인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A 호텔, B 호텔, C 호텔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산을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 자, 갑이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A라는 호텔을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을이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B라는 호텔을 취득해서 여기에 자산을 넣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병이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C라는 호텔을 이렇게 각각 설립을 해서 자산을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된다. 호텔을 취득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게 왜 좋냐? 이렇게 좋으시냐면 그래야 우리가 절세 효과를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호텔을 나중에 처분할 때 A 호텔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겠고 B 호텔을 또는 C 호텔을 먼저 처분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때 유리합니다. 왜 유리한지는 제가 이 시간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호텔을 단기에 호텔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보다는 무조건 법인이 유리하다. 그러면 법인도 어떻게 설립해서 취득을 해야 되느냐? 각각 하나씩 법인을 설립해서 각각 호텔을 취득해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절세 효과도 좋고 나중에 처분할 때에도 유리한 그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개인이냐, 법인이냐, 객관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말이죠. 세금 문제, 그 다음에 절세 효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 개를 취득할 때 이러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여러분께 강의해 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은 객관적인 내용입니다. 가장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호텔을 취득할 때 개인이냐 법인이냐를 결정하실 때는 저희 회사를 내사하셔서 말이죠. 여러분 개개인의 사정과 현황과 그 다음에 조건을 맞춰서 그때 결정을 하셔야지 객관적인 내용만 가지고는 결정하기가 좀 난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